24년 7월달 이투수 모의고사입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의 퀄리티는 상당히 우수한 편인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4점짜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문항 9번이요. fx는 다항함수이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초기조건 양변 미분이죠. 게다가 얘가 지금 뭔가 상수입니다. 그죠? 일단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쭉 0 더하기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t dt가 성립합니다. 아, 이 말은 이 값이 0이구나.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을 하겠죠. 미분하면 좌변은 fx가 될 거고 우변은 3x제곱에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f2가 될 터인데 이 식에서 f2를 알아야겠습니다. x에다 2를 대입을 하겠죠. x에다 2를 대입을 하면 f2는 12 더하기 4 빼기 f2가 되어서 결국 f2의 값은 얼마니? 8이 나오는군요. 자, 그리고 아까 얘가 지금 이게 성립합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t dt 얘가 지금 ft니까 3t 제곱에 더하기 2t 마이너스 f2인데 f2가 아까 8이었습니다. 자,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s 플러스까지니까 일단 기함수에 해당되는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그죠? 2 곱하기 0부터 k까지 3t 제곱에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될 터인데 얘는 적분을 하게 되면 t 세제곱에 마이너스 8t가 되어서 여기다가 k 넣고 0 집어넣으면은 결국 k 세제곱 마이너스 8k가 이게 0입니다. 현재 지금 k 값은 양의 상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은 아니죠. 그러면 얘는 2에다가 k 끄집어내면 k 제곱 마이너스 4가 8이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중에서 양의 상수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등차수열입니다. 자, 지금 가조건에 보시면 시그마 이렇게 있죠. 근데 구간이 같아요. 구간이 범위가 같아요. 자, 범위가 같으면 두 개 묶어야죠. 한 변으로 몰아서 k 더하기 1에 ak를 곱한 녀석에다가 빼기 k-1에다가 ak를 곱한 녀석 이런 식으로 몰아서 묶어버리면 이건 0 된다. 근데 이 속에 있는 녀석이 k 곱하기 ak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2 곱하기 ak만 남게 되고 그게 9개 더한 건데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결국 5 곱하기 ak 9 곱하기 ak죠. 곱하기 2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인데 a5 참 가운데 항이 5항이니까 이 0이단 말이야. 따라서 a5항은 0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1항부터 4항까지가 주어져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에 지금 루트 속에 ak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1항부터 4항까지는 양수다. 5항은 0이다. 공차가 음수구나. 공차가 음수구나. 그러면 이 수열의 공차를 음수니까 마이너스 d라고 하겠습니다. 공차를. 그럼 실제로는 d는 양수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 얘는 지금 무리식의 합이기 때문에 분모를 유리화시키겠죠. 분모를 유리화시키면 ak-ak 더하기 1분의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더하기 1 이 값이 될 것이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공차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d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d분의 1을 끄집어낸 다음에 쭉 나열해서 축차로 날려버리면 요렇게만 남게 될 것이고요. a5항은 아까 0이었으니까 이건 0입니다. 그럼 a1만 구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공차를 마이너스 d라고 잡았고 다섯 번째 항이 0이니까 a1은 4d입니다. 4d.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은 d분의 2루트 d가 됩니다. 그죠? 자, 이건데 이 값이 지금 1입니다. 1. 그래서 2루트 d가 d하고 같아야 되고 이거 성립하려면 d가 뭐가 되겠냐? d는 2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아니다. 자, 이 값이 d분의 루트 여기 4d가 들어가면은 2루트 d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양변을 제곱을 하면 4d가 d제곱이고 d는 지금 0이 아니니까 이 하나 약분 쳐버리면 d는 4군요. 자, 그래서 실제 공차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1항부터 4항까지 합이니까 아까 뭐 5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첫째 항이 지금 뭐니 하면 16인 거고요. 첫째 항이 16이고 둘째 항은 10이고 세 번째 항은 8이고 네 번째 항은 4입니다. 이렇게 4개를 더하면 되니까 그냥 20이란 답이 아니죠. 40이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절대값 친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x 더하기 1이니까 얘는 0,0을 통과하죠. 일단 그림을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0,0을 통과하는 이렇게 생겨먹은 로그 함수 그래프에다 절대값 친 거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다음 왼쪽은 이런 식으로 좁혀 나가는 그림이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는 이런 그림이겠죠. 그죠? 자, 이 곡선하고 기울기가 m인데 y절편이 2분의 1인 직선입니다. 여기 0,2분의 1을 통과합니다. 이거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 두 점에서 혹은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두 점 사이 중점이 절대로 y축에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는 음인 것 같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대략 이렇게 그려지고요. 직선이.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0,2분의 1이다. 그죠? 당연히 이제 중점이 y축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0,2분의 1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지? 그럼 x좌표는 0이 되고요. 중점에. 그 다음에 점 B의 y좌표는 여기 절대값 치기 전에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거니까 로그 2에 a 더하기 1일 거고, 점 A의 y좌표는 로그 2에 x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 녀석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절대값을 친 거니까. 자, 그럼 얘하고 얘의 중점의 y좌표가 2분의 1이니까 얘네 둘이를 그냥 더하면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얘네 둘이를 그냥 더하면 로그 2에 a 더하기 1에다가 1-a를 뺀 거고요. 나눈 거고요. 이 값이 1이 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진수 부분이 2가 된다는 얘기죠. 이 값이. 따라서 a 더하기 1이 2-2a가 성립하니까 a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의 내용은 이제 m의 값을 구하시오니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아까 이 b점의 좌표를 구해버립시다. a좌표, x좌표가 3분의 1이고요. y좌표는 로그 2의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 m은 이 점과 0,2분의 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분모에는 3분의 1 빼기 0을 집어넣으면 될 거고, 분자에는 로그 2의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될 텐데, 여기 지금 3분의 1이니까 그냥 여기다 3을 곱한 거랑 똑같죠. 그리고 로그 2의 4가 지금 2입니다. 빼기 로그 2의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결국 속에 들어있는 녀석은 2분의 요거 두 개 합치면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9 빼기 3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보기 중에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2번입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하고 x좌표가 1인 점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f1이 최소가 되고 싶어요. 자,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함수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 내용이 보면요, f1의 최소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 함수의 최소값이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막 증가하는 경우는 아닐 거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이런 형태로 가면 역함수는 존재하는 게 맞는데, 그들 중에서 뭔가 함수값이 가장 작아지는 이런 그림일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죠. 여기 보니까 a가 좌표가 마이너스이고 b가 x좌표가 1인데,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것은 뭐니 하면은 0,f0에서의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게. 근데 k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x좌표가 0인 점에서 접하는 접선과 평행한 직선이다. 그지? 0,f0에서의 접선과 평행한 직선이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녀석이 ABS만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ABS만 만난다 그러면은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접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1입니다. 그리고 얘는 x좌표가 0이고요. x좌표가 2대1 내분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접선이 대략 요렇게 그려지면은 이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이 교점의 좌표가 1이고, 요 두 녀석의 x좌표의 2대1 내분점이면 x좌표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하고 평행하다. 요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모든 3차 함수는 그렇잖아요. 평행한 두 개의 접선이 있으면은 2대1 내분점에서 항상 이렇게 평행한 접선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얘네 둘이가 접점의 기울기가 똑같은 이 접점이 마이너스 2하고 0이니까 이 변곡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이 점의 높이만 이제 알면 되는데, 이 점의 높이를 이제 알파라고 한다면 fx는 이 마이너스 1,알파가 변곡점이니까 x 더하기 1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알파꼴, 이런 꼴이란 거죠. 자, 얘가 지금 f1의 값, 지금 이 점의 높이인데요. 이 점의 높이가 최소가 되는 그림이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변곡점에서 접하는 접선율이 0일 때가 f1이 최소가 되지, 만약에 이 기울기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변곡점이 마이너스인 건 맞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이잖아? 그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1,f1일 텐데, 이 높이가 방금 이 왼쪽 그림보다 더 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의 값이 분명히 f1이 최소가 되는 값이 맞고요. 그러면 이제 알파만 찾으면 되는데, 마지막 다조건이 있죠? 점 B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점 B가 지금 뭐니? 1,f1이야.
자,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y절편 ft-t 곱하기 f't 이 값이 0이다. x절편도 0이고 그지? t가 지금 1이니까 결국 f1이랑 f'1이랑 값이 같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f1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8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요. fx를 미분하면은 3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이거니까 f'1은 12가 나오죠. 이 두 개가 값이 같으면 되기 때문에 알파는 4가 됩니다. 결국 이 함수가 fx가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f1의 값은 그 나왔네요. 그죠? 이건 12네 12. f'이라고 똑같으니까. 이것이 이 문제에서 나오는 f1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적절하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3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요. 점 A가 중심인 4분원을 그렸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AP 길이는 3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점 D가 중심인 또 4분원을 그렸어요.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지금 AP 직선과 만난 점이 Q인데 지금 PQ 길이가 1이랍니다. 이 길이가.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1이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 CPQ에 외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니까 이 CPQ의 세 내각 중에 하나를 구하고 그놈의 맞은편에 변 길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일단 이 변 길이가 1이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만 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자, 우선 보조선 첫 번째는 P는 원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중심인 A하고 연결해야 되고요. 자, 이 Q라는 점이 중심이 D인 원위의 점이잖아. 그럼 당연히 D하고 Q는 연결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길이도 3이 돼버리죠. 그리고 DAQ가 뭐니?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말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수직 이등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 모든 사인 코사인 법칙보다 우선하는 것이 일단은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직각삼각형. 자, 그래 버리면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아버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다 구해져 버리죠.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가 됩니다. 뭐 이 길이가 2루트다 이런 얘기죠. 자, 나는 지금 이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 한 각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보죠. 여기가 세타면 이 각은 뭐가 되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고요. 이쪽 각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이 녀석은 아니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죠? 잘못 써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타고요. 자, 이쪽 각은 뭡니까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그리고 얘도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하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쪽도 물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야. 4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CQP라는 이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가 나와버리죠. 특수각이 나와버렸습니다. 특수각이. 자, 그래서 세 내각 중에서 이 각이 지금 깔끔하게 구해졌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CP 길이를 구하는 방향을 이제 몰고 가야 된다. CP 길이를. 그래서 지금부터 CP 길이를 구해볼 건데요. 자, 아까 전에 여기가 지금 이 길이가 3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이 각도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 P점의 높이가 사인 3 사인 세타가 돼버리고 P점에서 여기를 H라고 할게요. AH 길이는 2루트가 돼버리는 거죠. 이 길이는 3이니까 이 길이는 1 돼버리고 그죠? 그러면 CP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CP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작도를 할 건데 요렇게 연결해 버립니다. 요렇게. 자, 이 점을 뭐 R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PR 길이는 전체 길이 3에다가 2루트를 뺀 걸 거고요. 그 다음에 CR 길이는 전체 길이 3에다가 1을 빼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P 길이의 제곱이 구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CP 길이의 제곱은 그분의 정리에서 4 더하기 3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입니다. 전개하면은 9 더하기 8 마이너스 12루트 2가 되어서 얼마가 되죠? 11 마이너스 12루트인가요? 자, 이건데 그럼 CP 길이는 또 루트가 젖으니까 약간 이중근호스멜이 좀 나긴 합니다. 그죠? 자, 그렇긴 한데 구하시오가 지금 뭐냐 하니까 외접원의 넓이입니다. 넓이.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R 제곱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R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삼각형에서 이 R이 원래는 사인 4분의 파이분의 CP 길이 이건데 그럼 R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파이를 곱하시오가 7분이란 말이지. 그럼 파이 곱하기 자, 분모는 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니? 2분의 루트 2지. 그럼 루트 2가 되니까 제곱하면 2가 될 거고 분자는 CP 제곱 즉 21 마이너스 12 루트 2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기 중에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최고 차항 개수가 2분의 1인 이차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K를 경계로 왼쪽은 이차함수의 도함수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이차함수로 갈아타는데 미분 가능하답니다. 부드럽게 갈아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면서 역함수의 2분의 1이 2분의 3이란 것은 원래 함수에다 2분의 3일 때 y좌표가 2분의 2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적절한 그림. fx의 그래프는 이차함수인데 최고차항수가 2분의 1입니다. 이 녀석을 미분한 도함수는 당연히 꼭지점에 해당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녀석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자, 이게 f'x일 텐데, 둘이가 지금 미분 가능하면서 교차가 하려면은 이 접해야 되는 거고, 이 접점의 x좌표가 k가 되면 딱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겨본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므로 여기에 x좌표가 여기에 y좌표가 길이가 똑같습니다. 두 개가.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선생님만이 생각하는 약간의 좀 비법을 좀 생각해 보죠. 자, 여기 x좌표가 k일 때 요놈의 높이를 뭔가 있겠죠, 그죠? 이거라고 잡으면은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1입니다. 1입니다. 근데 최고차항의 수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2분의 1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랑 2랑 곱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k-2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k-1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자, 여기까지는 됐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간격이 1이 돼버렸기 때문에 높이 차이도 1입니다. 1. 그러면 얘는 y= 1직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gx가 어떤 그래프냐 하면 gx는 이 직선을 타고 가다가, 그치? 중간에 이제 이차함수로 갈아타는 이게 지금 gx 그래프인데, 이 gx 그래프에 x좌표가 2분의 3일 때 y좌표가 2분의 1이다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이차함수면서 최고차항수가 2분의 1이잖아.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간격이 1이란 말이죠. 그러면 y좌표 차는 분명히 2분의 1인데 1제곱 곱하기 2분의 1에서, 그래서 현재 지금 요 녀석이 y= 2분의 1 직선이 해당되는 것이 딱 어디냐 하면은 요 꼭지점의 높이라는 거죠. 이 높이가 y= 2분의 1이에요. 그럼 fx가 y좌표가 2분의 1이 될 수 있는 점은 여기밖에 없는 거고,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2분의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 점 좌표는 1이 돼버리고요, 이 점 좌표는 2가 돼버리고 이 점 좌표는 0이 되는 이런 함수가 나와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fx는 식이 구해집니다. y= 1 직선하고 혹은 뭐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최고차항의 수는 2분의 1이고 x-1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인 이런 함수다. 혹은 2분의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요 녀석이 fx입니다. 요 녀석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역함수를 구하시는데 뭐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역함수 그래프는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지금 fx의 그래프가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차함수로 갈아타는 그래프, 이게 fx면은 요 녀석의 역함수는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갈아타는 녀석이 gx가 되겠죠. 얘가 지금 2,1이고 여기가 1,1일 거고, 그럼 역함수를 1부터 5까지 적분하시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건데, 뭐 당연히 역함수를 적분하진 않겠죠.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뭐겠습니까? 원함수에서 y좌표가 1이 되는 점, 이 점에서부터 y좌표가 5가 되는 점까지 y축을 둘러싸인 넓이,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y좌표가 1일 때 x좌표가 2인 건 확실하니까 y좌표가 5일 때 얘가 5가 될 때 x좌표를 찾으면 되고요. 그거 구해보면 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셔야 하는 이 정적분 값은 결국 전체 직사각형에서 기역자 도형의 넓이에다가, 기역자 도형의 넓이가 4 곱하기 5 빼기 2 곱하기 1, 18인데 거기다 빼기 2부터 4까지 아까 구한 이 이차함수적인 점보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고 한 녀석을 정적분을 해야 됩니다. 적분하는 게 약간 귀찮긴 하지만 뭐 할 수 없어요. 자, 이 부분은 했다고 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시면 3번에 3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객관식 15번 문제인데 이 녀석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fx는 우선 x축이랑 세점에서 만나는 점인데 k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런 함수고, 그 다음에 gx가 t보다 오른쪽일 때는 건들지 않는다. 근데 t보다 왼쪽일 땐 적당히 평행이동을 지킨다는데, 이게 지금 fx를
x 방향으로는 t만큼, y 방향으로는 ft만큼 평이동시킨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죠. 적절한 그림을 몇 개를 좀 그려보면서 판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선은 k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그럼 마이너스 k하고 0하고 1을 통과하는 이렇게 생겨먹은 3차함수 그래프가 fx인데요. t가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좀 그림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t가 말이죠. 만약에 여기쯤 어딘가가 t라고 하면 가정을 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t면은 t보다 오른쪽에는 그냥 fx니까 여기 있는 이 점에서부터 이 곡선을 건들지 않는다. 이건 그대로 냅둔답니다. 근데 이제 t보다 왼쪽에 있는 이 곡선을 x방향으로 t만큼 y방향 ft만큼 평이동시켜요. 이 말의 의미가 원래 fx의 0,f0라고 하는 이 점을 t, 0,f0가 사실 0,0이죠. 그죠? 이 점을 t, ft로 이동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0,0에 해당되는 요 점에서 여기 왼쪽에는 이 곡선을요. 싹둑 잘라가지고 평행이동 시켜서 여기가 이 점이 이쪽으로 오게끔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쪽에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gx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럼 지금처럼 그림이 그려지면 gx는 극소값이 원래 이 3차함수의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의 높이가 ht가 됩니다. 극소값이 한 개니까. 자, 이제 t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지금 이 극소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런 꼴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t다 이래버리면 이 곡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 이거보다 왼쪽에는 원점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바꾸겠다 돼버려요. 이렇게. 그럼 역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 극소점이 ht가 되니까 그러니까 ht의 값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극소값이 두 개면 그 중에 작은 값을 ht라고 합시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t가 여기쯤 가버리면은, 그러면 오른쪽 곡선은 건들지 않고 t보다 왼쪽은 이 곡선을 평이동시킨다니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gx 그래프가. 그러면 이때는 이 점 높이가 ht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점 높이가. 그래서 t의 값이 극소점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요 극소값을 유지를 하다가 t가 이 극소점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곡선을 따라서 쭉 움직이는 값이 ht가 되어서 이때는 ht가 분명히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t가 이제 왼쪽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이 값이 ht였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3였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마이너스 3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들 다 지우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fx는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k를 통과하는 이런 녀석인데, 자, t의 값이 굉장히 작아서 여기쯤 어딘가가 x좌표가 t가 돼버리면요. 그러면 gx 그래프는 오른쪽은 이 그래프인데 t보다 왼쪽은 0에서 싹둑 잘라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겠다가 돼버립니다. 이게 gx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확실히 이쪽 높이가 아니라 이 높이가 ht가 돼버리죠. 그래서 t가 조금씩 더 커지면은 요 곡선을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요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텐데요. 그러다가 아까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극소점이 ht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즉 ht가 점핑을 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t가 마이너스 3일 때다 이거야. 즉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3이 딱 되는 순간 이 점을 경계로 이거보다 오른쪽은 이 그래프고요, 이거보다 왼쪽은 원점에서 자른 그래프를 여기다 이어붙여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요 놈 높이하고 요 놈 높이 둘 중에 더 작은 놈이 ht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이쪽 곡선위의 점이 ht가 되다가 t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점으로 갑자기 점핑을 하는, ht의 값이 여기 있던 점에서 이쪽 점으로 갑자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래서 ht의 그림은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원래 이 3차 함수에 극소값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3차 함수의 극소값. 이 극소값을 경계로 해서 이거보다 값이 더 t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 사이에 있을 때는 이 극소값이 계속해서 t가 되고 ht가 되다가 t가 얘보다 더 오른쪽으로 t가 가버리면 이 곡선의 점이 ht가 됩니다. 근데 이쪽에 극소값이랑 같은 높이를 갖는 점의 좌표를 경계로 이거보다 왼쪽으로 가면 이 놈이가 ht가 돼요. 즉 ht의 값은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 값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ht가. 그럼 확실히 얘는 지금 계속해서 기울기가 양인 직선 아니죠. 3차 함수 형태로 증가를 하다가 여기에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니까 ht는 연속은 되지만 미분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지.
이걸 찾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죠? 지금은 선생님이 K가 지금 음수인 경우로 지금 잡았습니다만, K가 양수인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음수인 경우로 이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K가 음수가 되어서 0하고 1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K가 이쪽에 있어 버리면, 이런 경우면요, 그림을 이제 몇 개를 쭉쭉쭉 그려보다 보면 이렇게는 뭐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 하면은, 이런 경우면은 HT가 만약에 T가 이쪽에 가붙어 버리면 GX 그래프는 요 곡선 타고 가다가 이거보다 왼쪽은 이 0보다 0에서 잘라가지고, 참, 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갖다 붙인다가 돼버려요, 이렇게. 이러면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값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K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요. K는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됩니다. 자, 결론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적절한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니 하면은, K가 음수로서 X축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게 맞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K면은, 이 극소값이랑 같은 높이를 갖는 점의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수식화 시키는 과정이 좀 이제 복잡한데요. 요 놈의 높이를 이제 일단 C라고 하고요. M이라고 할까요? 자, M이라고 하면은 fx는 y 꼴 m직선하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알파에서 접하니까 x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랑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k랑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거를 전개를 해서 두 개를 개수 비교를 해도 괜찮고요. 뭐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적당한 수식을 대입하겠습니다. 이 식을 보니까 확실히 x에다가 뭘 넣으면 좋겠어? 0하고 1 집어넣으면 딱 좋죠? x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m이 0 되고요.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은 4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m이 이것도 0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서로 빼면은, 즉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3알파 제곱이 4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입니다. 전개하면 4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의 더하기 4죠.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더하기 4가 0이라고 하는 2차 방식이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여차하면 근해 공식을 써야겠는데, 답의 모양을 보니까 근해 공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지금 K죠, K. 그럼 K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서 얘를 전개했을 때 식이 x 세제곱에 k-1의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이거죠.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k란 말이야. 그럼 얘를 전개해서 나오는 1차항의 개수하고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놈을 전개를 하면은 x 더하기 3, 뭐 x 더하기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에 더하기 m인데, 어차피 1차항만 찾으면 되니까 x하고 알파 제곱 곱한 알파 제곱이 있고 3하고 얘랑 곱한 마이너스 6알파가 있단 말이죠. 이게 1차항의 개수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k랑 똑같다. 아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더하기 4가 이 값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는 2알파 마이너스 4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2알파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여전히 이제 k 값이 모르니까 아까 여기 있는 이 식에서 근해 공식을 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알파는 0하고 1 사이 값이죠. 짝수 공식을 쓰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어서 12가 되는데, 4 더하기 루트 12면 굉장히 큰 값입니다. 4 마이너스 루트 12가 분명합니다. 루트 12는 2루트 3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8 빼기 4 루트 3 마이너스 4, 즉 4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k입니다. 그래서 k는 4 루트 3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기 중에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유추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fx가 탄젠트 6분의 파이 x인데 요 부동식이 성립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말이죠, 괜히 얘 평행이동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힘들어요. 그냥 x-3을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f의 x-3이면 탄젠트 6분의 파이에다가 x자리에 x-3 넣는 이거잖아요. 이거고, f의 x 더하기 9면은 6분의 파이에 x자리에 x 더하기 9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기는 지금 속에 있는 녀석이 탄젠트 6분의 파이 x에다가 빼기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얘는 탄젠트 6분의 파이 x에다가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 탄젠트가 주기가 파이죠. 탄젠트 주기가. 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인데 요 두 개가 간격이 딱 2파이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주기가 파이니까 이거 2분의 파이라고 바꿔도 되고, 또 주기가 또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개가 값이 같아요. 두 개가. 자, 아무튼 탄젠트의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코탄젠트란 말 쓰면 안 되나요?
되죠, 그죠? 코탄젠트 6분의 파이 x가 되고, 이것도 똑같은 값이 돼버려요. 제곱이 돼버리죠. 그럼 결국은 이제 플러스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코탄젠트라고 쓰지 말고요, 사인하고 쓰겠습니다. 사인 제곱에 6분의 파이 x분의 코사인 제곱이 6분의 파이 x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이 문제의 좌변인데,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결국은 여기 넘겨주면 3분의 1 될 거고요, 그죠? 이건데요. 얘는 지금 코탄젠트라고 하지 말까요? 탄젠트가 하겠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자, 이거분의 1이니까 제곱이 항상 양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탄젠트 제곱의 6분의 파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결국 탄젠트 6분의 파이 x라는 녀석은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니 하면은 아까 이 부등식에서 말이죠, 분자 부분이 지금 0이 돼도 되죠. 지금 사실은 분자가 0 된다는 것은 원래 이제 이 탄젠트 값이 요 녀석이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경우도 분자가 0이 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분자가 0 되면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것도 있고요, 코사인 제곱이 0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가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탄젠트 x의 그래프고요, 정의역이 지금 0부터 10이 사이니까 탄젠트 6분의 파이 x 그래프면은 주기가 얼마죠? 0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한 주기인데, 주기가 지금 딱 6입니다. 그래서 이 점 좌표가 6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올라갔다가 점근선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다가 0이 되면 딱 이 점이 12입니다. 그래서 지금 0에서 10이 사이니까 이 그래프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지, 아니면 아까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점, 즉 x 값이 3이거나 요점 좌표가 3인데 9거나 뭐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죠. 3일 때 탄젠트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원래 부등식은 3일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거 그러면 0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점은 여기가 얼마니까 하면 2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6이니까 이쪽 점은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 놈은 또 9보다 1 작은 8이 될 거고, 얘는 9보다 1 큰 10이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2, 3, 4하고 8, 9, 10 이렇게 6개가 나와요. 이들의 합을 계산하시오죠. 2, 3, 4의 합은 3의 3배니까 9 거고, 요 놈은 9의 3배니까 27일 거고, 이 둘을 더하면은 36이라는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요즘 스타일이 딱 이러네요. 보니까 구간을 경계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른 함수인데, 뭐 실근의 개수라는 둥,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이라는 둥,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는 유형이네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지금 K는 양의 실수가 확실하고요. 오른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지금 로그 2x의 절대값 친 다음에 y 꼴 k만큼 평이동 시킨 거니까 y 꼴 k가 새로운 점근선이 되고요. 여기 x좌표가 1인 점에서 꺾여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오른쪽이죠. 얘는 뭐 별 문제가 아닌데 왼쪽이 말이죠. 요 녀석이 지금 절대값을 쳤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x에 0을 대입을 하면은 8 빼기 k가 나오죠.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8-k가 양수인 경우, 즉 k가 8보다 작은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은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는 여기 어딘가 8-k라고 한 점이 k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는데 대충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 모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에다 절대값을 쳤기 때문에 x축이, 얘가 지금 양수니까 x축이 2m로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럼 x축을 경계로 해서 이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이렇게 이제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이 점점 0으로 가기 때문에 점근선이 또 k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녀석하고 점근선이 아니지 참, 꺾여 올라가는 점하고 똑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자, 지금처럼 그림이 그려졌다고 치면 문제의 조건이 fx가 y 꼴 t직선하고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gt인데, 그 gt가 실근의 개수인데 t가 1일 때 불연속이 되고 싶어요거든. 뭐 음수일 때도 지금 불연속은 됩니다만, 그죠? 그럼 지금 경우에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점이 이 높이하고, 이거보다 작으면 2개였다가 이거보다 커지면 3개가 되니까,
그 다음 이 높이입니다. 얘보다 작을 때는 3개였다가 이거보다 커지면 또 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t 이꼴 1이 이 높이거나 이 높이면 다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경우는 k가 1이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8-k가 1이 되면 되니까 k가 7이 되면 돼요. 자, 이것은 지금 8-k가 0보다 클 때의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제 하나가 또 있겠죠, 그죠?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두 번째. 만약에 8-k가 음수면은,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일단 오른쪽은 똑같죠. 오른쪽은 y 꼴 k 직선을 경계로 해서 y 꼴 k에서 꺾여 올라가는 그래프인 건 정해져 있고요. 얘는 로그 함수는 정해져 있는데, 제 왼쪽이 말이지. 8-k가 음수면은 여기 어딘가 8-k를 지나고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인데 x축이 얘보다 위쪽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에다 절대값을 치게 되면은 얘가 위로 접혀 올라가가지고 이 8-k가 위로 올라가서 대충 여기쯤 어딘가 8-k가 되면서 왼쪽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높이가 된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네요. 그죠? 정근선이 지금 k가 돼야 되니까 요 녀석이 아니고 정근선이 마이너스 k죠. 그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x가 마이너스로 만들어가면은 마이너스 k 절대값인 거니까 k죠. k. 오케이. 이 그림이 아니라 여기가 8-k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입니다. 얘가 조금 더 납작해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y꼴 t꼴 1직선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고 싶어요. 이건데 지금은 k가 8보다 크니까 8-k의 값은 상당히 좀 작겠죠. 그죠? 0보다는 크지만 k보다는 작습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t가 1이면 요 놈이 1이 될 수는 없죠. 지금 k가 8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1이 안 됩니다. 그럼 이 값이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요 높이가 1이 돼버리면은 얘보다 밑으로 내려갈 때는 0개, 올라가면 1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면 k 값이,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말이 안 되나요? 잘못 적었습니다. 그쵸? 네, sorry. 아까 접어 올리기 전에 값이 8-k면 얘는 k-8이지, 그지? k-8입니다. 이 값이 1이 되면 되겠죠. 그럼 k는 얼마니? 9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는 그래프가 x축이 상당히 아래쪽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아래쪽이고요. x축은 이 밑에 쪽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k-8이라고 한 녀석이 이 정도쯤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네요. 그죠? 여기가 k-8이고 원래 그래프는 8-k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를 접어 올려서 이 그래프로 바꾼 겁니다. 얘가 1이 되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런 그림이면 됩니다. 그래서 k의 값은 아까 구했던 7, 1이 있고 9가 있고 요렇게 셋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죠? 합은? 17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짝수번째 항은 an 더하기 1이고 홀수번째 항은 an-1이다. 근데 1항부터 39항까지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1이고 39항까지 다 더하라. 우선 잘 모르겠으니까 a1을 알파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에다 1을 대입하면 a2는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1이죠. 근데 밑에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a3이 알파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일단은 나 조건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주어진 점화식을 보면은 얘는 1씩 더해지니까 증가하는 거고 얘가 1씩 빼지니까 감소하는 경우라서 이축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최소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3항이 주어지면은 여기다 3을 대입하면 그 다음에 구해질 수 있는 게 A7항이죠. A7항이면 알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작을 수 있는 건 여기다 7을 집어넣을 때 값이니까 A에 15항이 되고 얘가 알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5를 대입하게 되면 A에 31번째 항이 알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건 39항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오는 값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최소가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죠. 따라서 알파는 3입니다. 3. 이게 첫 번째 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이 4이면 두 번째 항은 4고 세 번째 항은 2고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는 건 맞는데 이거를 39개를 다 나열해서 더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좀 기술을 써보도록 할게요. 뭐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이거 비슷한 게 있어서 그때와 같은 방법을 쓰겠습니다. 얘네 둘이를 더해버리면 짝수번째 항과 그 다음에 홀수번째 항의 합은 2 곱하기 AN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시그마를 K는 1부터 39항까지라고 하는 이 녀석은 실제로 A1, A2, A3, A4, A5 이렇게 쭉 가서 저 끝머리 항이 A38에 A39인데 말이지. 이건데
여기서 일단 A1이 3인 건 알았고요. A2하고 A3을 더한 합이 지금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2 곱하기 A1입니다. 얘네 둘이는 그럼 2 곱하기 A2인 거고. 이렇게 쭉 가서 이 녀석이 그럼 2 곱하기 A에 19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항의 개수가 일단 39개에서 이제 20개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3 더하기 2 곱하기 또 A1, A2, A3, A4 이렇게 또 나가잖아요. 저 끝에는 A18, A19까지입니다. 여기서 또 A1이 지금 3이니까 얘는 3으로 대체하고 이게 또 뭐니? 2 곱하기 A1이고 얘는 2 곱하기 A9죠. 그래서 3에다가 6을 더한 다음에 남는 식에다가 2를 다 끄집어넣으면 4 곱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했을 다음에 A9까지 합입니다. 그러면 또 이 녀석은 3이고 A2, A1, A3이 2 곱하기 A1이고 이렇게 쭉 가면 얘는 2 곱하기 A4잖아요. 그러면 3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8 곱하기 A1, A2, A3, A4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제는 끝항이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나열을 하겠습니다. 아까 A2가 4였고 A3이면 A1에다가 1을 뺀 2가 되고 A3에는 요 녀석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5가 되죠. 그죠? 그러면 A1, 2, 3, 4의 합은 14입니다. 요 녀석이 14입니다. 14. 자, 그러면 이것들 다 대주면 되겠습니다. 21 더하기 8 곱하기 14. 8 곱하기 14가 얼마죠? 8 곱하기 14면 112인가요? 112? 이렇게 되네요. 그럼 133이라는 답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통사전문항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